안녕하세요, 코멧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황발작을 극복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공황발작이 생기고 나서 제가 좋은 쪽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작 증세가 일어났을 때 저만의 대처법이 몇 가지 있었는데, 물 마시기, 천천히 심호흡하기, 밖에 나가서 햇볕 쬐기, 거울을 보고 미친놈처럼 웃기 등이 있습니다. 그중 물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기는 제가 발작 증세가 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으로 강제로 하루 2리터씩 먹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증세가 나올 때 물을 천천히 먹음으로써 마음이 좀 편해지고 증세가 조금 나아지는 효과를 봐서 물에 의존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심호흡은 물을 먹고 나서 같이 하는 행동인데 1+1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 물 후, 호흡. 개꿀땡. 나가서 햇볕 쬐는 거는 네이버에 검색해보다가 알게 된 건데, 햇볕을 쬐므로써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세로토닌 맞나? 맞네. 맞아. 아무튼 그 세로토닌이라는 게 우울감을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햇볕을 쬐는 게 솔직히 크게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에 믿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한 번씩 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전에는 못 느꼈던 햇빛의 그 따사로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날이 밝아서 여러분들도 탄다고 싫어하시지만 마시고 햇빛을 느껴보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물론 선크림은 바르고 느끼셔야 됩니다. 거울 보고 미친놈처럼 웃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신병자 같거든요. 그래도 발작 증세가 있다고 우울한 것보다야 미친놈처럼 웃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지 얼굴 보고 좋다고 웃는 저처럼요. 여기까지 발작 증세가 왔을 때의 대처법이었고, 이제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인중. 사실 저는 공황발작이 왔을 때 친구들과 연락도 안 하고 공황발작에 대해 말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만났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면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찐따 같고. 근데 혼자 끙끙 앓는 게 더 안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세요. 난 이런 증상이 있었고 꽤 심각했다고. 그럼 친구가 한마디 해줄 겁니다. 비용씨.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거울을 보고 자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해주세요. 오늘 말이야,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글쎄 발작이 일어났지 뭐야. 공황발작. 대박. 너도? 진짜 미쳤다. 한잔해. 미친놈. 술을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술을 마시면서 단 한 번도 발작 증세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술을 마시면 긴장이 풀리고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너무 재밌어서 발작 증세 생각할 틈이 없는데, 술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어느 정도 음주는 대화를 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즐기신다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진짜 적당하게. 그리고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발작 증세가 일어나면 그 행동을 안 하기 마련인데요. 저도 한동안 심장이 빨리 뛰게 된 일이 생기면 그 행동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안 하게 되는 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집에 누워서 숨만 쉴 것 같아서 천천히 하나씩 극복해보자 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좀 격하게 해보는 겁니다. 숨이 찰 때까지. 한동안 운동을 못해서 그런지 숨이 찬다는 느낌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막상 해보니 기분이 좋고 제 몸에도 이상 징후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씩 난 운동을 해도 안 쓰러지네? 몸에 이상이 없네? 라고 본인이 느끼시면 됩니다. 물론 심장검사나 의심되는 질환의 검사가 완료돼서 이상이 없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트라우마를 만들지 말 것. 혹여나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천천히 하나씩 극복해 볼 것. 원래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나이치고 건강관리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 계기로 더욱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공황 발작이 걸리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죽음을 간접 체험한 느낌이라 뭔들 못하겠나 싶었죠. 죽어도 해보고 싶은 건 해보고 죽자 해서 많은 걸 시도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해집디다. 솔직히 공황장애, 공황 발작 뭐 이런 게 뭐길래 연예인분들이 방송을 못하게 되고 쉬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막상 제가 공황 발작 증세를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왜 아무것도 못하는지. 저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정신과를 가보지도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스스로 극복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황장애, 공황 발작이 안 오셨으면 좋겠지만 신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한들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가 자신도 모르게 누적이 되면 현대 사회에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오셨더라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식하게 그냥 버티면서 정신과, 가정의학과를 안 갔지만 꼭 안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정신과 혹은 가정의학과 가셔서 상담 받아보고 치료 방향에 대해 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써 내려가다 보니 2년 전 일이 또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버텼는지 참 신기하네요. 지금은 추억이 됐습니다. 2년 전에는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기억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은 경험을 했지 않나 아니 사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한 번에 정리하려다 보니 말씀 못 드린 것도 많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메시였습니다.